여보세요? 김정희 보호자 맞으십니까?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에 떨어뜨렸어요. 네, 맞는데요. 어머님,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희, 우리 막내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부산에 사는 박영자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뒀던,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평범한 엄마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핸드백을 열었다 닫았다. 또 열었다 닫았다. 정희야,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큰딸 민지와 아들 준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엄마, 민지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정희 어떻게 됐어? 큰 부상은 없대요. 다행히. 그런데 엄마, 민지 얼굴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죠. 왜 그래? 엄마, 정의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혈액형이 어떻다고? 정의가 AB형이래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민지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엄마, 우리 집안은 아빠도 A형, 엄마도 O형인데. AB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준호도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뭔가 설명해 주세요. 40년을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이 제 양옆에 앉아서 대답을 기다렸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엄마,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목이 메었어요. 한평생 숨겨왔던 말을 이제 꺼내야 하는구나. 정희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민지의 손이 제 손에서 떨어졌어요. 준호는 눈만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고요. 뭐라고요? 엄마가 정희를 입양한 거야. 생후 3개월 때 그날이 생각났어요. 40년 전 제가 30이었을 때 당시 저는 민지와 준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부탁이 하나 있어.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우리 동네 아기 하나가 갈 데가 없어. 엄마가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 아빠는 술만 마시고 아기를 버리려고 해.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뚝 떨어졌어요. 3개월 된 여자아이야. 영자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제발 그 아이 좀 키워줘. 언니, 나도 애들 키우기도 빠듯한데. 제발 며칠만이라도 내가 입양처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였어요. 아기를 데려온 그날, 작은 이불에 쌓인 아기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고 가벼웠어요. 손바닥만 한 얼굴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괜찮아. 괜찮아. 아기를 안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거잖아요. 남편 윤철이한테 사정을 설명했을 때 남편은 난색을 표했어요. 여보, 우리도 애들 키우기 빠듯한데 남의 아이까지. 며칠 만이야. 언니가 입양처 알아본대. 그런데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됐어요. 아기를 재우면서 조그만 손을 잡고 있으면 가슴이 저릿저릿했어요.
이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누가 이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영자야, 입양처 알아봤는데 한 달 뒤에 언니가 전화했어요. 보육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 입양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네. 보육원.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꽉 안았어요. 언니, 내가 키울게. 뭐, 이 아이 내가 키울게. 우리 딸로. 그날 밤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여보, 보육원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키우는 게 낫잖아. 이미 한 달 동안 키웠는데 이제 정도 들었고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힘들 텐데.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정희는 우리 막내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희는 입양된 거였어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4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정희한테도?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처음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정희가 두 돌. 점점 커가면서 이미 우리 딸이 되어버렸거든요. 정희 첫 돌 때 떡을 돌리면서도 정희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도 유치원 입학식 때도 매번 오늘 말해야지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희가 7살 때였어요. 유치원에서 가족사진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죠. 그날 저녁 정희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나 그림 다 그렸어.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그리고 자기.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우리 가족이야. 엄마 예쁘지? 응, 예뻐.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한테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그럼 내가 뭘 망설이고 있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는 더 어려워졌어요. 정희가 중학생이 됐을 때 학교에서 유전 공부를 하고 왔어요. 엄마, 나는 왜 언니 오빠랑 다르게 쌍꺼풀이 있어? 유전이 이상한가 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 쪽 유전일 수도 있고. 둘러댔어요. 그때도 말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20살이 됐을 때 대학교 입학 준비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어요. 서류를 떼러 주민센터에 갔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입양 사실이 적혀 있을까봐. 다행히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입양 표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가슴이 철렁했죠. 엄마,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보호자분,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엄마, 정희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려고 했어요. 정희야. 손을 잡으려는데 정희가 제 손을 피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혈액형 이야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희야, 엄마가. 전 AB형이고 엄마 아빠는 A형하고 O형이라면서요. 그럼 정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전 누구예요?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엄마가 잘못했어. 말했어야 했는데. 정희가 돌아 누웠어요. 저를 보지 않으려고.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민지와 준호가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안해. 너희들한테도 미안하고. 저희는 정희가 동생인 건 변함없어요. 친동생이든 아니든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사흘 동안 정희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정희 남편 상훈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정희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알았어. 일주일 뒤 정희가 퇴원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남편과 함께 나왔는데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정희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손녀 지우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정희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정희야, 엄마야. 지우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 그럼. 툭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정희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정희도 충격이 컸을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최선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비겁한 거였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엄마. 정희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정희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 정희가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고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응? 저, 천마 누군지 알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희야. 제 뿌리가 어딘지 알고 싶어요. 정희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친엄마는 너를 낳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 친아빠는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었어.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그래서 엄마가, 그래, 엄마가 너를 데려왔어. 생후 3개월 때 정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야. 전 누구예요? 전 정말 누구예요? 그 순간 정희를 꽉 안았어요. 너는 정희야. 우리 딸 정희. 하지만 전 엄마가 너를 낳지는 않았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는 40년 동안 너를 키웠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내가 학교 갔다 오면 간식 준비해놓고, 내가 결혼할 때 울면서 축복해주고,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해준 모든 게 진짜야. 엄마의 사랑은 진짜였어. 정희가 제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정희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일주일 뒤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지, 준호, 정희, 그리고 손주들까지. 저녁을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정희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고마워요, 엄마. 민지가 정희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희야, 넌 우리 동생이야. 영원히.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가족이잖아. 손녀 지우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그 순간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희를 처음 안았던 날, 정희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날, 정희가 결혼식에서 저를 껴안던 날, 모든 순간이 진짜였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서로를 위해 흘린 눈물.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정희는 제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제가 키운 딸이에요. 4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제 딸이에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서 말씀하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그 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